안녕하세요. 셀러니어입니다. 오늘은 월 1억 매출하는 셀러가 어떻게 소싱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은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소싱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키워드 소싱이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 소싱입니다. 세분화하면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이 두 가지 방법의 응용과 확장이에요. 오늘은 우선 키워드 소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키워드 소싱은 쉽게 말하면 잘 팔릴 만한 키워드를 데이터 가공 사이트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데이터랩과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두 사이트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예요. 쿠팡은 우리에게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쿠팡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요. 로켓 배송 입점한 셀러들에게만 유료로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우리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데이터랩에 들어가서 키워드 찾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데이터랩 먼저 들어가시면 상단에 메뉴가 있는데 우리는 쇼핑 인사이트로 들어갈 거예요. 검색어에는 정보성 검색어와 쇼핑성 검색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쇼핑성 검색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쇼핑 인사이트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분야에서 대형 카테고리를 보실 수 있어요. 10개가 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예시로 패션 잡화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옆에 이 분류로 넘어가면 더 세분화된 중형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남성 가방을 선택하면 3분류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보통 2분류까지만 선택하고 기간을 설정해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찾은 키워드가 오늘 기준으로 2달 혹은 3달 뒤에 트래픽이 증가하는 그런 키워드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간은 보통 오늘부터 3개월 뒤쪽으로 설정하는데요. 아직 24년도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작년 데이터를 참고합니다. 오늘이 11월 4일이잖아요. 그러면 23년도 11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설정해서 24년도 2월까지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남성 가방 카테고리에서 쇼핑성으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들이 1위에서 500위까지 쭉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등부터 이렇게 보면서 내려가면서 우리가 팔만한 제품의 키워드를 수집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것이 키워드 소싱의 기본이에요. 그래, 처음 시장에 접근하는 분들은 경험과 기술, 자본 등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맞는 키워드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쿠팡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통 3만원 이하의 저관여 제품들이 쿠팡 매출의 한 70에서 80% 된다고 해요.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쿠팡은 아직도 저렴한 제품들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일 당장 필요한 제품들이에요.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우리 아이가 내일 뭐가 꼭 필요하대요. 그러면 어떡해요? 쿠팡 열어서 사야 되는 겁니다. 내일 꼭 도착해야 되는 제품들이 잘 팔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서 급하게 필요한 제품들 있잖아요. 여행 갈 때 필요한 제품들도 의외로 급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한철 쓸 제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름이나 겨울 한철 쓰고 버릴 제품들 있잖아요. 수면 양말이라든가 기모 레깅스, 내거머, 쿨토시 이런 제품들이 전형적으로 한철 쓰고 버리는 제품들이에요. 마지막으로 40대 가정 주부께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무조건 쿠팡에서 잘 팔립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막 로켓그로스에 입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제품들이 있어요. 우선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인증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어떤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예요. 제품 중에 잘못 생산하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제품들을
강제로 검증 대상에 포함시켜서 인증이 통과한 제품만 판매하게끔 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전파 인증을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배터리 인증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과 어린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입에 닿는 제품들, 예를 들어 그릇이나 마스크, 바라클라바 같은 제품들도 인증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제품들도 피해 주시고, 부피가 크고 무겁고 파손되기 쉬운 제품도 피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로켓 크루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할 거잖아요. 일단 부피가 작은 것이 저에게 유리해요. 왜냐면 물류비가 그만큼 적게 들잖아요. 부피가 크면 한 상자에 몇 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가 뭐 핸드폰 거치대 이런 것들은 한 상자에 100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저렴하면서도 부피가 작고 가벼운 제품들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파손되기 쉬운 제품들을 또 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울이라든가 뭐 재질이 유리로 된 제품들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옵션이 많은 제품들,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경우에 보통 230부터 280까지 벌써 6개의 옵션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디자인이나 색상이 또 추가되면 옵션이 6개, 12개, 18개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옵션이 많은 제품들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옵션은 최대한 3개에서 5개 이하 되는 제품들을 소싱하는 게 좋아요. 자, 다시 데이터랩으로 돌아와서 검색된 키워드 1위부터 방금 언급해드린 기준을 참고하셔서 적당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백팩이 있네요. 인증이 필요하거나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부피가 있어서 한 상자에 50개 이하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백팩 키워드가 워낙 좋으니까 한번 수집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으셔도 괜찮고 저처럼 메모장에 하셔도 돼요. 다음에는 슬링백. 그렇게 부피가 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슬링백도 모아볼게요. 그 다음에 남자 백팩이 있네요. 저희가 남성 가방을 선택해서 그런가 남자라는 키워드가 앞에 붙네요. 그 다음에 크로스백. 부피도 크지 않고 한 2만원 이하로 잘 팔리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제품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크로스백. 그 다음에는 브랜드 제품이니까 건너뛰시고 메신저백 키워드도 있네요. 그 다음에 서류 가방. 서류 가방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검색량이 많은가 보네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위에 힙색 있네요. 저는 벌써 1페이지에서만 5개, 6개 키워드를 찾았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20위 안에서 못 찾으시면 다음 페이지 40위로 넘어가셔서 찾아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싱 기준에 맞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를 모았으면 다음으로 할 일이 아이템 스카우트에 가서 이 제품이 사계절 제품인지 시즌 제품인지 알아보고 한 달 검색량을 통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팡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키워드를 더 자세히 찾아보는지 알아볼 거예요. 저도 이 소식법으로 1억까지 매출이 갔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